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등교사 노조와 함께 어제 알려진 교육부 직원에 의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와 그리고 신고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된 건에 대해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 노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수경 위원장님이 함께해 주시기로 했는데 약간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효천 사무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그리고 세종시 현재 비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는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리고 곧바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고 현재는 대전 애치교 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갑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공직자 통합 메일에는 교육부 로고와 그리고 담당 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엄청난 이합이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담긴 6가지 내용은 교육 전문가이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교사가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달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받아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이 공분하는 말입니다. 왕의 DNA가 은어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폐 학생의 교육 또한 특수교육이라는 전문 분야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제도적으로 더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을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고도 말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11월 초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11월 9일에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곧바로 내려졌습니다. 직위해제가 된 첫 달의 월급은 본봉의 70% 정도 나왔고 마지막 달에는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해당 교사는 교원 소청 심사를 통해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에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 침해였다고도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 결과가 나왔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공직 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그 긴 시간 동안 교사가 겪었을 고통, 앞으로도 겪어야 할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교육부 직원이면서 학부모였던 A씨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강남 서희초 교사와 그리고 경기의정부의 호원초 교사 두 분의 연이은 사망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월 중 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태입니다. 5만여 선생님들은 매주 자발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부의 공직자가 이런 일을 벌인 당사자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맞이해서 교육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최상위 권력을 가진 교육부 내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의 박효천 사무총장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세종의 한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11월로 잘못 얘기했는데 10월이 맞습니다. 네, 그 담임교사는 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2023년 2월 8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확인해 보면 해당 학생은 2022년 10월 13일 3교시 때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며 교실에 남게 되었는데 이때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실에 혼자 두었다는 이유로 방임이라고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도서관 이동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교우 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생과 지내온 학급 학생들 사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글을 받아두었던 것을 실수로 다른 글쓰기 작품들과 함께 학부모용 어플에 업로드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학부모는 선생님이 따돌림을 조장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즉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으며 그 다음날 바로 담임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국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당 학생 성모군은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도서실 이용 수업을 가야 할 때 성모군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 봐 우려되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이동 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도 선생님은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자료를 활용할 목적에서 수집한 자료였으며 이 또한 학부모용 어플에 업로드한 후 2시간 만에 바로 삭제하였고 해당 어플은 학부모들만 접근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 대해 따돌림하게 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법률을 완벽하게 선생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선생님은 경찰서와 법원을 다니며 법률 공방으로 다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편하게 잘 발언을 하시죠. 2023년 6월에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갑질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 학부모는 피해 교사 이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로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위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는 후임 담임교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냄으로써 해당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후임 교사에게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이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당시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는 현실에 경악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숨이 차서.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 침해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 이런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에 교사는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학부모에게 교권이 난도질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사의 교육관이 학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동의하면 훈육이유, 아니면 아동학대라는 우리 법률과 판례의 아동학대 기준은 학부모 기분 상해죄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증합니다.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면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되지 않게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악성 민원과 갑질을 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지켜주십시오. 뉴스 댓글에서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 인용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동학대법은 왜 가정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는 살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를 죽게 하는지,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악법 조속히 개정하여 교육을, 교사를, 그리고 피해 입는 많은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